안녕하세요.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인재를 새로 영입하고 여러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는 유권자들의 마음은 마치 겨울에 내린 비처럼 어딘지 모르게 스산한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 우리는 여러 번 질문해 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한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하자. 맞습니다. 제1야당에게 책임이 가장 크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달라져야 한다. 개혁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개혁할 거냐?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을 바꿔봅니다. 무엇을 위한 개혁이냐? 이 질문이 정확한 질문입니다. 정확한 질문을 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위해 개혁합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해야 됩니다. 당선을 위한 개혁, 당선을 위한 통합,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답입니다. 당선을 위한 개혁이라고 하면 그 즉시로 어떻게 해야 당선되느냐, 이 문제를 또 풀어야 됩니다.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답변입니다. 당선이란 국민의 선택인데 어떻게 하면 선택받느냐,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제자리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엉망이 된 나라를 경험하면서 각성된 국민들이 왜 자유한국당에게로 돌아오진 않느냐, 어떻게 하면 돌아오느냐, 이 답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복을 정치에서 찾는 것은 우선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마치 대한민국 영토 안에 석유가 나지 않는 것처럼 국민들이 정치 안에서 내 개인 삶의 행복을 캐낸다. 잘못된 접근입니다. 행복하고 정치는 급수 자체가 다릅니다. 행복이란 가치는 너무나 고급인데 정치는 그에 비하면 저급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행복은 월급 통장에 찍히는 숫자나 내가 타는 차의 배기량이나 아파트 평수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팔로워 같은 행복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행복은 정신의 영역이고 정치는 기본적으로 세속의 영역입니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을 그냥 내버려 두면 미쳐 날뛰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 석유가 안 난다고 석유 제품 수출을 못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유국은 아니지만 원유를 수입한 다음에 석유 제품을 만들어서 많이 수출합니다. 정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느냐? 우리도 정치를 보면서 감동받을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 행복 자체를 줄 수는 없지만 유능한 정치인은 국민에게 행복의 기본 재료와 희망을 그려나갈 수 있는 빈 도화지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치의 역할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희망입니다. 학생은 노력하면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가 있고 또 다양한 적성과 개성을 따라서 일자리를 찾을 수가 있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고 머리를 좀 더 쓰면 생산성을 높여서 소득도 더 높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꿈과 희망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개인도 꿈꿀 수 있고 가정을 갖고 미래에 대한 희망 속에서 자녀를 키울 수가 있고 기업도 성장합니다. 정부 살림도 좋아집니다. 희망이 사라진 사회는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결과를 주는 사회입니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똑같이 대우하는 사회입니다. 전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을 국가가 고용주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높여버린 사회입니다. 대기업이나 부자에게서 돈을 빼앗아서 덜 가진 사람에게 나눠주는 걸 당연시하는 사회입니다. 고용된 사람이 고용주의 자유와 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눈 감아주는 사회입니다. 이런 걸 정의라고 믿는 사회는 희망이 사라집니다. 국민이 깨닫기 전까지 이런 국가는 계속해서 희망을 지우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은 희망입니다. 희망이란 정치의 영역에서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희망이란 다른 말로 기업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란 기업이고 기업이 바로 희망입니다. 기업에서 일자리가 나오고 일자리에서 개인의 소득이 나옵니다. 기업이란 온 국민이 건강을 유지하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하고 노후에 더 좋은 서비스를 누리게 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는 기업을 국가의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이끌고자 하는 야당이 해야 할 첫 번째 개혁입니다. 기업들이 정치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태어나서 경쟁하고 발전하고 고용하고 숨 쉬어가면 우리 경제는 우리 사회는 다시 힘차게 맥박이 뛸 것입니다. 기업은 국가의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기업의 지위를 국가의 생명과도 같은 위치로 되돌려 놓아야 됩니다. 자유세계 안에서 국가의 가장 큰 죄악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평등 세상 꿈꾸는 대통령과 여당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평등을 진짜 바라신다면 권력 욕심부터 내려놓으십시오.
사람이 먼저인 세상 만들겠다면서 당신들이 권력을 차지한 결과 이 나라의 모습은 소수의 독재와 절대 다수의 피해자, 소수의 철밥통과 절대 다수의 실업자, 소수의 선동과 거짓말장이들과 절대 다수의 상처 입은 국민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좌익 권력은 예외 없이 그랬습니다. 당신들도 똑같습니다. 당신들은 공통적으로 지식인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먼저 장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좌편향으로 바꾼 것입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어린 학생들의 정신까지도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좌익 권력은 예외 없이 그랬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서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래서 좌익들에게 경제를 맡겨놓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등을 진심으로 바라는 인간에게는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간 세계 죽음 말고는 평등이 없습니다. 죽음을 제외한 인생 영역은 복잡한 개성과 자유의지와 우연의 일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선하고 옳아도 억울한 일 한 번도 안 겪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평등이며 불합리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신을 탓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불평등한 세계에 발을 딛고 서서 내 존재 이유와 내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것은 정말 고귀한 일입니다. 좌익들은 개인의 영혼이 감당해야 할 고귀한 역할을 국가 재정으로 해결해 주겠다. 완벽한 복지 국가를 만들어서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왔습니다. 그 자신들도 답을 모르면서 남의 노력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라고 거짓말해온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만이고 무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좋은 대통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좋은 정치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정치인은 자기가 뭘 잘했다고 뻐기는 것이 아니고 많은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기업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최고로 대우해 주는 것이 첫 번째 역할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한 개혁입니까? 젊은 보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업은 국가의 생명이다. 이것이 제1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있으면 청년 일자리 문제, 노조 문제, 교육 문제 차례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야당은 나라를 되찾기 전에 잃어버린 가치와 원칙부터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